이어서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미스터리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같은 경우인데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게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봉 선배 같은 경우 이 사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니 뭐 그것보다도 지금 동접자가 거의 1만 명.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봉 선배 오시기도 했고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거 매불쇼가 영향이 이게 크구나. 커요. 매불쇼 피해자. 지금 9,371명이 보고 계신데 한 600명만 한 600명만 더 오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오랜만에 10,000명 한번 넘겨보시죠. 보니까는. 더 웃긴 거는 우리 정치 비상구 처음 시작할 때가 매불쇼가 거의 2시간만 할 때라 그래서 시간을 4시로 잡았는데 매불쇼가 이제 5시 반에 끝나기 시작하면서 유탄에 좀 맞았습니다. 유탄을 많이 맞았죠. 예. 저희가 한때는 또 10,000명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매불쇼가 이렇게 시간을 확 늘리는 네, 바람에. 이건이 오늘 첫날에 기분 좋잖아요 지금. 이제 10,000명 딱 찍고. 근데 이제 매불쇼가 쉬는 날이 오늘 하루기 때문에. 오늘 특집으로 갈까요 그냥? 오늘 특집으로 두 시간에 그냥 보니까. 진짜 너무 매불쇼 너무 오래 하더라. 그리고 너무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네. 3시에 갔다가 4시에 출연하고 그럼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러면서 아니 사실은 내일 나오라 그러고. 같이 예. 1분 1초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아니, 이렇게 오래 안 그렇진 쳐도 않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백수인데 여유롭죠. 여유로운데 바쁜 분들은 이제 신인규 변호사는 뒷타임에 또 다른 출연 있고 하면 네. 가야 되잖아요. 아니, 조용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도 단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는 게 기자님이 만약에 내용을 100을 준비해 오셨는데 딜레이 돼서 10밖에 못했어. 내일 나와서 또 해달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살라미로 이제 살라미를 2번 출연할 수 있고 출연료도 2번 주는 거죠. 다섯 번 출연하면 다섯 번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자님을 더 배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딱히 할 말 없으면 안 가거든요. 아 내가 뭐 그렇군요. 정치 평론하러 네. 가지는 않으니까 네. 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저나 이명수나 장인수 스타일은 우리가 딱히 할 말 없으면 나가진 않는다는 건데 이제 약간 부담이 되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썰을 풀고 싶지는 않고. 뭔가 좀. 근데 이렇게 이제 반드시 나와달라고 하면 좀 찾아본 적도 있죠. 옛날에 하드디스크에 야, 있는 이거 좀, 야, 이거 프레파일 같은 거좀 캐비닛을 열어서 야 옛날 거 요거 하나 꺼내야겠다. 이게 검사의 마음이 비기된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로 매봉쇼를 열고 할 게 없으니까 캐비넷을 열어보니 야 대장동 대북송금 야 이거 한 1년 동안 하겠다 이거. 왜냐면 문건만 있는 게 아니라 녹음 파일 있지 영상 있지 그러니까요. 다 있잖아요. 저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유동규 목소리 한번 틀었다가 나무 반응도 좋아. 대박 처음 들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 뭐 나무 녹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의 이런 그 공천헌금 의혹 같은 경우에도 김병기와 강선우의 대화 녹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는 이제 MBC에서 한 22분짜리 또 공개를 해서 저도 다 들어봤는데 그 녹취로는 이제 김병기 당시 간사 이제 중앙당 이제 공관위 간사는 좀 이런 일은 큰일 났다. 이건 좀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강선우 당시 이제 서울시의 공관위 위원을 하고 있던 강선우 위원은 이제 본인이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돈에 대한 걸 확인을 했다 보니까 뭐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흐느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식의 좀 후회와 회한이 담긴 그런 목소리도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1억 원이라는 돈이 김경이라는 시의원, 현직 시의원입니다. 그 시의원으로부터 갔는데 그 김경이라는 당시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다주택자 배제 방침에 따라서 공천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 김병기, 김선우 녹취록 이후에 단수 공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수 공천으로 또 경쟁자가 있었는데 단수를 준다는 거는 엄청난 이건 특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어떤 뭐 누군가의 주장이나 고발만으로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 아예 핵심 증거라고 하는 그 내부에 있던 현장 녹음까지 튀어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뭐 방어가 쉬울까? 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도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서울시당의 뭐 비례대표 뭐 공천관리 이쪽에 지금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천할 때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좀 탈당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본인의 그런 뭐 무고함에 대해서는 밖에서 입증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 그렇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본인의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상황으로는 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인 책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김병기와 강선우의 양자 대화인데 그 녹음을 누가 했으며
어떻게 MBC로까지 갔을까? 저희는 사실 취재하는 사람이니까 네. 대충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추측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김병기 이제 전 원내대표 사건을 이제 제가 규정할 때는 도둑이 도둑을 제보한 거다. 왜냐하면 제보자들도 순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정한 일에 자기들도 다 연루가 되고 협조를 했던 거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던 그 보좌관은 변호사잖아요. 그분 쿠팡 갔던 그 임원 아니에요? 네. 쿠팡 대관 임원으로 갔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병기와 강선우의 통화 녹음 파일을 김병기가 했다고 하면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보낸 거죠. 던져주고. 네, 변호사인 그렇죠. 그 보장한테 던져주고 야 네가 한번 들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법률적으로 문제가 라고 있어, 하고 없어? 나서 통화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뭐 사건의 진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1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했다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계좌에 입금했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그냥 제가 갖고 있다 다 써버렸어요. 2년 지나 3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썼는지를 아마 그 김경 시의원이 소명을 해야 되고 김경이 그거를 소명을 못하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은 걸로 될 텐데 그리고 그 지역 보좌관이겠죠.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 보좌관이 지금 입을 닫고 있는데 사실은 또 지금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면 여러 가지로 그분이 사실은 이제 이 수사의 키맨이죠. 키맨이 돼 예. 있다. 그분이 그렇기 받았고 때문에. 돌려주더라도 그분이 돌려줬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전직 보좌관이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을 하면 우배로 쉽게 풀리는 게 만약에 그 권성동이 같이 뒤에서 말 맞추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통화하고 보좌관한테 야 전화해봐 윤용호한테 전화해봐 했다가 들켰잖아요. 그 보좌관이 택배 기사한테 보좌관이 저랑요? 윤용호 측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의원님이 보좌를 예, 택배 기사한테 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의원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택배 기사가 또 JTBC 제보하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납니다. 그게. 너무도 간단하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보면 김병기와 강선우의 대화가 이제 언론에 전해진 건데 이걸 보면서 갑자기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가 이렇게 겹쳐 보이나 했더니 작년 6월 10일에 MBC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은 김병기 부인이 네. 전직 국정원 기소실장하고 통화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추산해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당사자 간 대화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김병기 와이프가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직 국정원 기소실장이 그거를 언론에 줄린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 관련된 청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김병기나 그의 가족들이 녹음한 파일들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나 감수를 보좌관한테 맡겼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게 1탄으로 끝날 일이었을까? 2탄이 더 있지 않을까? 3탄, 4탄이 더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공천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된 정보들 뭐 이렇게 녹취를 늘상 이렇게 좀 주로 하는 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전 이 문제를 놓고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지금 김경 그 후보자, 지금 시의원 그분의 1억 원에 대한 공천 대가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수사의 본질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강선우 의원이 좀 해명을 더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자기 모르게 보좌관한테 그 돈을 놓고 갔다라고 하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그 보좌관이 만약에 부정하게 받았으면은 그 보좌관을 뭐 고발을 한다든지 뭐 자기 선에서 끊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으면 될 일인데 나도 모르게 했다면 아니, 많이 네. 몰랐으면 떳떳하거든요. 그럼 아니 이런 돈을 그리고 김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지. 그냥 컷오프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컷오프가 아니라 이 돈을 줬다라는 것만으로도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바로 컷오프를 시켜야 되고 당에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김병기 간사를 찾아가가지고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공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상식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강선 의원은 억울하다 하시지만은 이게 좀 억울하다는 말이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 자체로는. 이 지금 강선우 의원도 어제 또 페이스북 글 올린 걸 보니까 지금 설명으로 보기에는 3일 안에 모든 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22년 4월 20일에 보고를 받아서 처음 알아서 김병기 간사에게 통화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4월 21일 그 다음 날에 오라고 해서 그 녹취에 그렇죠. 만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22일 날 단수 공천이 됐고 그러니까. 이 3일이거든요. 네, 잠깐만. 이거 여기 광고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니. 또 슬쩍 여기서 하네. 왜? 이거 최욱이 광고하는 그거 아닌가? 아 이거 야, 오늘 안 한다고 은근히 야 PPL을 여기서 김병기랑 내신 거 하네. 아니야 이거 지금 양파 이거? 박수산 어쩐지 열심히 먹더라고. 고소해.
보기보다 치밀한데. 아 고소해. 야, 공짜로 광고를 하네. 와. 아니, 그런 상황인 건데. 아니, 지금 내가 화면에 보니까 이게 나와. 아니, 봉선배 잘 잡아내요 보니까. 네. 저희 몰랐거든요. 한번 뜨고 나갈 그래서 뻔했네 보니까 지금 지금. 한 번에 네. 먹을 수 있는데 여러 번 나눠 먹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고 방송 한 번에 마시기 힘든 양을 먹었어요 지금 화장실 갈 정도로. 예. 아, 몸에 좋으니까. 또. 걸렸.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강선 의원이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좋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키맨은 이제 사무국장이 되는 거고 금품이 오간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게 살펴보는 거고 당시에 김경이라는 시의원을 공천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그 주변 정황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 정황이 뒷받침돼서 왜 이 사람을 공천을 줬는지 단수를 줬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한테 정치권에 있는 관계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민평년 사람들 만나봐. 그러니까 민평년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개파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김근태 계에 속한 사람들을 민평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김경 시의원과 당시에 강서구 선거구에서 경쟁을 했던 사람이 민평년에서 간부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단수로 김병이 받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민평년에 있는 의원들한테 헬프를 많이 당시 했었다는 거야. 근데 서울 지역에 우리가 따져보면 알겠지만은 민평년계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제가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거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공관위에 속한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가 그러니까 경선 한번 시켜달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억울하지. 억울하니 그- 경선 한번 시켜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쟁자가 김경 경쟁자가 김경 경쟁자랑 김경이랑 경선이라도 붙여달라는 아. 얘기를 여러 차례 민평연계 의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수 공천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크게 분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여기서 지금, 보니까는. 여기서 지금 경선 나가 보신 분은 없으시죠? 네. 제가 경선을 뛰어봤기 때문에 네. 이 경선에서는 사실 저처럼 신인 같은 사람은 전략 공천 같은 거 단수 공천 떨어질까봐 늘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신인을 전략 공천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 사람 꽂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은요. 소원이 그거예요. 그냥 공정하게 경쟁이라도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표로서 떨어지면 수긍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선도 안 붙여주고 그냥 힘에 의해서 너무 잘라버리면은 억울하지. 네. 삭발하고 가가지고 막 분신하고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게 열받아서.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떨어지신 분 입장에서는 보면 이 상황 너무 잘 알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피해를 본 거니까 저는 이게 1억 원은 지금 김경은 안 줬다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은 반환했다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반환을 했다니까 일단 준 거는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럼 돌려줬다고 하니까 그 돈을 찾아야 되는 거고. 아니 다주택자로도 컷오프 될까봐 전전긍긍해서 그 김병기 의원 찾아간 수준인데 어떻게 1억 원까지 줬는데 돈 문제 있는 사람이 단수로 공천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언론에 안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물론 뭐 지엽적인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재심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불복을 해가지고 불복하죠, 당연히. 재심이 갔고 재심에서 그래서 컷오프 할지 말지를 두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재심의 상황들을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2대2 동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컷오프를 김경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단수 공천이 유지가 된 상황이었다는데 그런 정도로 주변 정황이 복잡한 전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생각보다 금품을 빼고 정황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아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공관위 간사라고 하는 김병기 의원은 그 녹취로만 보면은 일단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안 그렇지. 된다. 그럼 김병기 간사보다 누군가 힘이 더 센 사람이 이걸 뒤집지 않고서는 어떻게 단수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 단수 공천이라는 거는 경선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단수로 찍어준다는 아니, 게다가 게. 이제 그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총선 공천 과정이었었나요? 당시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가지고 이제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사그라들었었는데 그런 의혹까지도 최근에 언론에서 다시 이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아니, 건데. 뭐 그거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하여튼 누군가로부터 이수진 전 의원 네. 그 사람이 그 왜 그럴까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던데 그 정치권의 동작의 의원. 아, 그렇군요. 깊숙이 네. 있다면 얘기를 해주던데 음. 뭐 그거를 이 자리에서 밝기는 좀 그런데 매부쇼에서 밝히시려고요? 오늘 만명인데 한번 더 밝히죠. 그거는 말하기가 좀 농담입니다. 위험할 수 농담이니까, 있어서.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간 건 맞는 것 같다. 아, 이게 이게 전반적으로 순수하게 터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일단. 아, 그럼 맞아요. 예. 사실은 강선우 같은 경우는 유탄을 제대로 맞은 거잖아요. 사실은 김병기 사건에서 강선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 제보자들을 보면 자기들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명의 보좌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쿠팡에서 대관임원 했던 분들은 공익 제보자는 보이진 않아요.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를 지금 단계별로 언론사를 나눠 가지고
여기는 이거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글쎄요.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마 책임져야 될 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강선우 그게 아니라 진짜 돌려줬거나 뭐 됐거나 그냥 막 끝났어. 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전재수에 대해서도 윤영호 입에서 시작됐으니까 안 되면 윤영호가 책임져야 되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뭐 책임질 위치에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서 이게 삼재가 이어지고 있구나. 장관도 이게. 안 돼. 네. 공천원금 네. 의혹 터져 보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의원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맞아요. 해보시라 이거예요. 네. 다반사로 있는 일이에요. 태영호 전 의원 시의원 구원들한테 쪼개기 후원금 받아가지고 뭐 그게 몇천 받았지. 제가 보도했던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맞아요. 예. 뭐 해가지고 회비 받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거든요. 사실 이게 단가가 서울시의원 1억, 구의원 네. 5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근데 구의원까지는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 근본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이 구의원이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제가 이번에 오세훈 관련 그 세운 사고역에서 보니까 서울시 의원들도 서울시로부터 자료 제출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국회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 시장이 그렇군요. 왕이에요, 그냥 네. 서울시 의회는. 권한이 약하니까. 예, 시장이 왕이야.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료를 달라 그래도 거의 안 주고 늦게 주고 막 뭐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구역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구 단계에서 이걸 할 수 있나? 구의원 단계에서. 그러니까 맨날 있다가 어디 무슨 뭐 해외 겸직하고, 외유성 여행 네. 갔다가 뭐 맞아요. 사진 찍히고 권. 영상 찍혀가지고 군도 있잖아. 뭐 지방 내려가고 맞아요. 뭐 네. 군의회. 칠곡군. 그 제가 예전에 무슨 다룬 기사 보니까 그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정치 잘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구의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롯데리아 사장님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 인지도 있고 막 그 동네에서. 겸직이 또 되고 하니까 나눠 먹기식으로 되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이거 진짜 생각해봐요. 기초지자체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아니 해봐야겠다. 저도 그건 동의하는 네. 게 행정구역 개편도 필요하지만 지금 3단계잖아요. 중앙과 광역과 기초로 돼 있는데 광역과 기초는 이제 통합을 해도 전 된다 생각해서 2단계 구조로 만들면서 오히려 서울시 의원들을 지금은 이제 110명인데 그걸 뭐 3배 정도 늘린다든지 그래서 권한을 더 주는지 이런 식의 뭔가 좀 제도 개편은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부분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녹취가 저도 그건 궁금해요. 뭐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로 치면 김병기 의원이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흘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진짜 아니, 그런 아니죠. 분들도 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보좌진이 이거를 넘기면서 이제 김병기 의원을 좀 이렇게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진실인지는 뭐 MBC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